안녕하세요. 슈아이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번 영상은 전승절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나라들이 전승절을 기념하여 열병식, 무기 퍼레이드 같은 것을 하는데 전승절은 무엇이고 어떤 나라들이 기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절은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는 뜻으로 과거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국경일 또는 민간기념일의 한 종류입니다. 승리의 날이라고도 불립니다. 전승절은 주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국가들이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이외의 자국의 역사 안에서 의미 있는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판단하는 날을 전승절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입니다. 나치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기념하는 국가로는 유럽, 미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중 전승절을 크게 기념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인데 1945년 5월 9일로 나치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카를 데니츠가 소련에 항복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련도 연합국의 일원이었기에 5월 8일에 승리를 쟁취한 것이 맞지만 항복 시간을 모스크바 표준시로 환산하면 5월 9일 새벽 0시를 넘긴 시각이라서 소련만 5월 9일을 전승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5월 8일을 빅터리인 유럽데이로 V-데이라고 하며 주로 참전용사 추모식, 국기 개양식, 묵념, 전쟁기록 전시 등 국가적 애도의 날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일본에 대해 전승절을 기념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 미국은 이날을 빅터리 오버 저팬데이 VJ-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미주리 함 위에서 시게미스 마모루 일본 외무대신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시로는 항복 문서 서명 시점이 1945년 9월 2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일 전승기념일은 9월 2일입니다. 중국은 1945년 9월 3일 오카무라 야스지 일본군 사령관이 국민혁명군 측에 항복 문서를 전달하였기에 9월 3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차 국공합작을 통해 중화민국이 독립을 쟁취한 날이고 실질적으로 독립쟁취에 공을 세운 쪽은 오늘의 대만 쪽이지만 현재는 중국 본토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고 대만은 이날을 군인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승절로 기념하지는 않고 8월 15일을 광복절로 행사를 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인 일본은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이라고 부르며 일본 천황과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이 도쿄무도관에서 전국 전몰자 추도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에 대한 추모를 더 강조하는데 천황은 세계 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며 아주 드물게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반성이나 사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 대하여는 그리스의 전승절인 1940년 10월 28일 오이데이가 있는데 무솔리니가 이탈리아군의 그리스, 진주 및 일부 영토의 할양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날입니다. 이에 이탈리아가 그리스를 침공하였으나 그리스군이 격퇴하였습니다. 결국 독일이 개입하여 끝내 점령당하나 독일에게 항복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탈리아군은 그리스군의 방어를 뚫지 못하였습니다. 이날 아테네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퍼레이드와 음악과 무용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는 1896년 3월 2일 아드와 전승기념일이 있는데 아드와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며 이날은 모두가 거리로 나와 행진하고 100여 년 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제1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에서 이탈리아를 격퇴함으로써 아프리카 유일의 독립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40년 뒤 제2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을 일으킨 이탈리아와 1년간의 전쟁 끝에 패하여 점령당하지만 열강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게릴라와 연합군의 지원에 힘입어 5년 만에 영토를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별도로 전승절을 기념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의 약칭입니다.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해서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북한에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언급하는 전쟁은 6.25 전쟁으로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 체결로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기념일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아직까지도 6.25 전쟁은 한국이 북침한 전쟁이라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며 김씨 일가 세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승절은 크게 이 정도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독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며 열병식 및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러시아, 북한, 중국입니다. 우방국에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도 전승절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이때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면 핵전쟁이라도 하려 할 만큼 중요한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승절에는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대표적이며 대통령의 연설과 참전용사 예우, 추모식이 이어집니다. 이날은 러시아에서 국가 정체성과 연결된 상징적인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9월 3일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80주년 전승절 행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참석하여 세 개 나라가 동맹이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에 대하여 자기들도 뭉쳐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대대적인 열병식과 함께 미국 보란듯이 중국의 최신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북한도 7월 27일 전승절 행사를 크게 하는데 중국,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열병식 무기 퍼레이드를 하며 핵무장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체제 선정과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북한 주민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동원되어 행사 참여 연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을 보며 전승절의 역사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열병식과 각종 무기를 과시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하며 많은 군인들이 이 행사를 위하여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